D 노선도 기존에 검토했던 거랑은 좀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유선 당첨자의 DTX도 D 노선에 좀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F 노선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하철을 병행해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공약한 것 중에 보면 C 노선에 추가역이 있어요. GTX는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일단 A 노선은 제가 보기엔 빨라야 2028년입니다. C 노선은 2030년, B 노선은 아직까지는 2032년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다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유엄식 기자입니다. 앞으로 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 노선과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개통하지도 않았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노선에 포함됐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집값이 되게 출렁이고 파급력이 큽니다. 그 정도로. 현재 정부는 D 노선까지 제시했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 추가로 E, F 노선까지 나와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를 통해서 수혜 지역은 어디일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 옆에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 저자이신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GTX 노선이 개통하면 정말 이제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의 집값이 좀 안정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 보면은 노선이 지나는 곳은 오히려 더 가격이 일시적으로 막 뛰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집값하고요, GTX의 효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집값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통화량, 그다음에 금리 아니면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일환에서 집값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좀 바라보면 그래도 집값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교통망, 특히 이제 광역철도망, 특히 GTX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수도권이 지금 출퇴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가 없어서 차를 출퇴근할 때 안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정시성,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하철,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 지하철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런데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GTX는 시간을 보통 한 50% 이상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이 차라리 신도시 같은 지역에서 교통망까지 좋아진다라면 아무래도 특히 이제 집값 상승기에서는 그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하지만 이 부분이 집값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수십만 호가 앞으로 한 4년, 5년 지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공급이 될 텐데 그때 되면 이런 물량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값 안정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금리나 통화량이나 물가들이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 한 6, 7년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 상승 기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둔화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보합이나 아니면 물량 때문에 수요 공급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는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은 나오는데 앞으로 10년 뒤다, 5년 언제쯤 탈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상 언제쯤 B나 C는 언제쯤 탈 수 있을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정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요. 일단 A 노선은 아무래도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가 완공이 돼야 되려면 제가 보기엔 빨라야 2028년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삼성역을 정차하기가 안전이나 여러 가지 수요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존의 수서에서부터 동탄 구간은요, SRT랑 선로의 한 70% 이상을 공용하기 때문에 이미 공사의 상당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초에 국토부가 목표했던 그 시기는 아니어도 빠르면 우선 개통적인 측면에서 2024년 정도면
2024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우선적으로 좀 시범 사업으로 개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제 위쪽으로 보면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그러니까 삼성역은 어렵고요. 서울역 구간도 이제 임시로 그 구간만 개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이제 공정률을 감안해 보면 뭐 이제 한 30%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26년 예, 그리고 전 구간이 완공되려면 그래서 A가 다 타려면 이제 2028년.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원론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발표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신뢰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사업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노선이 C노선입니다. C노선은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게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6월이니까요. 원래 작년 12월 달에 이제 실시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올 6월 달에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실시 협약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됐던 뭐 왕십리역, 인덕원역, 그 다음에 뭐 의왕역,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상록수역까지 뭐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뭐 4개역 다 그냥 추가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대로 결국에 다 추가되는 걸로. 그대로 다 추가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대통령 공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한번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노선이 있습니다. 비노선은 이제 용산에서 이제 망우 구간 정도까지 그 구간까지는 현재 그러니까 서울 도심 구간이죠. 서울 도심 구간은 재정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에서 용산, 그다음에 저 경춘선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엔 C노선은요. 원래 이제 작년에 29년 얘기했는데요. 혈시 협약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 1년 더 가야 됩니다. C노선은 2030년. 시청자 여러분들이 C노선을 타려면 제가 보기엔 2030년까지 가셔야 되고요. B노선은 아직까지는 뭐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032년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공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아직 절차상 보면 걸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노선들이잖아요. 뭐 D 노선, 뭐 E 노선, F 노선 이건 정말 먼 얘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당장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요. 어떤 계획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발표 거기에 따라 가격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의 변동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격가지 질문인데 이게 좀 요금이 좀 많이 비쌀 것 같은 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단은요 지금 이제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 5년 동안 동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가 지나면 지하철이 지금 상당히 적자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매년 몇 조원씩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50원인가 기본 요금이 그런데 제 보기엔 300~400원 정도까지는 그래요? 한 번에? 300원 이상까지는 한 번에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GTX C노선 실시 협약 당시에 국토부가 이제 가정했던 요금 체계가 있었거든요. 그게 기본 요금 2,750원 플러스 5km당 25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산술 거리 보통 전체 구간이 한 80km, 90km 되는데 중간 거리 끝에서 뭐 서울 도심, 끝에서 서울 도심, 그러니까 중간 거리 한 40km, 50km를 왔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기본 요금하고 플러스 거리 요금까지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8년 후 당시에 보면 한 4,500원까지. 4,500원까지 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700~800원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물가랑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격차가 3~4배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전 GTX의 장점을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크게 4가지로 좀 장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째가 일단 빠르다. 보통 지하철 서울 도심 구간의 지하철의 평균 표준거리라고 하는데요. 한 35km.
그래서 40km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적어도 2배에서 많으면 2.5배 빠릅니다. 그게 결국 시간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아까 봤던 것처럼 GTX와 GTX의 환승, 그리고 GTX와 지하철의 환승, 이런 것들의 환승 요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도권 그 대중교통 환승 요금 체계에 GTX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요, 수도권 주변에 SRT를 비롯한 뭐 ITX, KTX 이음 열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열차는 지하철 타면 또 돈 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출퇴근할 때 이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가능한 거죠. 솔직히 매일매일 그걸 타고 간다라는 건 특별한 사람 아니고 뭐 그 지역과 지역을 가시는 분 아닌 이상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GTX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깨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던 새로운 요금 체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이 하루에 몇 번 운행하시는지 좀 아세요? 지하철 2호선을 기준으로 보면요, 한쪽 방향으로 하루 한 240대 갑니다. 그럼 양쪽 방향이면 480대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하철, 특히 출퇴근할 때 필요한 지하철은 최소 하루에 120대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진접선이 개통을 하거든요. 4호선 연장. 네, 그렇죠. 4호선. 예, 당곡에서 넘어가는 진접선이 개통하는데 쉽게 말하면 당곡행, 진접행 이러면 생각보다 개통은 돼서 좋았는데 가는 게 없으니까. 열차가 안 오니까 들어오니까 기분이 좀 애매한 겁니다. 노선도 살짝 우회하는 것뿐더러 열차가 자주 안 온다 그러면 기존의 다른 교통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GTX는 현재 최대 한 120대 정도,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요, 아침에 한 뭐 5분에서 7.5분 사이 한 대, 그다음 평상시에 10분에서 15분 한 대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지하철 최근에 경전철, 김포 경전철 타보셨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을 보세요. 대선 공약하면은 매일마다 지옥철로 가서 보는 데가 김포 경전철입니다. 뭐가 문제죠? 과밀하고 양도 적고 과밀하죠, 엄청. 그래서. 그렇죠. 예, 경전철이 2장인데요. 적정 인원이 80명, 160명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하철 2호선 한 양이 적정 인원이 160명입니다. 그러면 2호선은 1,600명을 태울 수 있는데 경전철은 160명밖에 못 해요. 10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보면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차의 어떤 용량, 수요를 채울 수 없다라면 아무래도 이용을 하려면 너무 불편한 거죠. 특히 출퇴근 시간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지옥철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장래에 늘릴 수 있느냐? 못 늘려요. 왜? 지하철에 딱 그 승강장 길이 폭만 뚫어놨기 때문에 이미 거기 다 해놔가지고 그렇죠. 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GTX A 노선이 현재 8량, 그 다음에 B와 C는 6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한 번 갈 때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출퇴근에서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용량 크다, 자주 다닌다, 요금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그래서 GTX 효과가 저는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게 실제로 운행을 할 때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어요. 네. 예. 그 이제 공약을 걸어서 이제 GTX 공약을 내셨는데 이제 D 노선 또 강남 직결, E 노선, F 노선까지 이제 신설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좀 변할까 노선이, 그리고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당선되신 국민의힘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 WS 축하고는 좀 다르게요, 강북으로 좀 횡단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순환선, 그게 어쩌면 좀 차이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D 노선도 기존에 검토했던 거랑은 좀 내용이 달라졌어요. 삼성역에서 쭉 이어졌다가 교산 신도시하고 팔당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약간 그냥 비다시 이런 약간 다시 느낌이고요. 우선 축대가 이렇게 약간 한강변 쪽으로 갔다가 교산 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약간 이렇게 방향이 꺾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한 가지 삼성역에서 그 이천 광주로 이어지는 지선을 또 놓겠다. 지선일지 말자 노선이 될지는 좀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삼성역에서 좀 분기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도 같이 D 노선이 잡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전에
이제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번에 공약대로 꼭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지난번에 검토했던 고덕에서 하남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획했던 노선하고 아마 같이 다 해서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수요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존에 그렇게 노선을 그렸던 이유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하남시가 요청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원점 재검토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D노선이 보면 강남으로만 이렇게 남쪽으로 한강변 중심으로 남쪽으로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 노선은 이제 북쪽으로만 이어지는. 네, 그런데 좀 아쉽지만 이제 북쪽으로만 이어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와는 좀 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 균형 발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다. 결국 이제 돈의 문제거든요.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F 노선입니다. F 노선을 이제 기존의 그 순환선처럼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이 쉽죠. 이제 보면 여기 수인 분당선 이렇게 노선하고 같이 뭐 병행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신설하는 노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하철을 병행해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GTX는 속도가 아까 말해 평균 2.5배가 빠른데 근데 지하철은 속도를 못 내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거긴 다녀봤자 GTX가 별로 효과를 못 내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수인 분당선도 특히 이런 용인 성남 구간에서는 하루에 열차가 한 160대 이상 한쪽 방향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삐집고 GTX가 들어간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철도랑 같이 병행해서 선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KTX도 아니고 그렇죠. 일반 뭐 ITX급 열차 전용이 아닌 거네요. 그 전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열차가 그거 다닐 때 멈춰야 되거든요. 이쪽 4호선 상록수역 지나면 한대역인데 거기는 또 수인 분당선하고 4호선하고 겹쳐요. 거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까지 상록수역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차량은 글로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운행 횟수가 5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C노선 내려오는 것 중에 5대 중에 한 대, 뭐 아니면 뭐 7대 중에 한 대, 그렇게밖에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4호선 타고 금정역 가서 다시 C노선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다시 이제 순환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처럼 기존 선로를 같이 쓰는 건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GTX의 속도 그리고 열차의 어떤 이런 같이 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순환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철도를 하시는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보여져서 저 순환선은 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돈을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GTX, 윤석열 당선자의 GTX도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D노선에 좀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게 원래 계획했던 당선자가 얘기했던 그 노선을 갈지 아니면 원점 재검토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구간은 삼성역 이후 구간인 거잖아요. 이미 확정된 구간. 그냥 뭐 김부선이라고 불렸던 확정된 구간.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호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 실현을 할 거거든요. 뭔가 하나라도 할 거거든요.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맞죠? 당선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얘기 뭐 공약 이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검토하는 차원에서 끝내더라도 D노선 정도는 그래도 구체화를 확실히 시켜라.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거기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새로 검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좀 소유자분들이 봐주시면은 좀 어느 정도. 그리고 하나 좀 더 얘기를 드리면요. 그 이번에 그 공약한 것 중에 보면 신호선의 추가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인가요? 국회 공청회에서 평택에 GTX를 놓고 싶다. 그런데 현재 대광해 특별법에 의하면 그 4조의 광역철도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기점이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여야지 광역철도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GTX가 들어가려면 그 반경 40km 안에 해당돼야 된다. 그래서 그 공청회 때 우선
그 검토 과제가 그 규정을 바꿔야 된다. 시행령을. 그래서 그 40km가 이제 이미 평택 뭐 지지역이나 서정역 같은 경우는 거의 50km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반경을 50km 또는 그 시작점을 뭐 삼성역 조금 더 다양하게 강남역하고 서울시청만 둘 게 아니라 뭐 청량리역 뭐 이런 데도 좀 둘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심 중심 거리에서 1시간 거리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기준을 완화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좀. 그래서 나왔던 게 뭐 춘천역. 예, 거리는 상당한데 한 70km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 거리가 빨리 가면 1시간에 갈 수 할 수 있으니까. 있죠. 뭐 두 대선 주자 모두 다 신호선에 대한 추가요. 특히 뭐 병점역, 오산역, 평택 뭐 아무래도 좀 지지역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올해 또 추가역 검토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하나 더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